제가 이제 시간 강사로 고민하고 있던 시절에 블로그가 더 잘 되고 싶어서 블로그 강의를 강남으로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블로그 강의비가 7시간 강의가 49만 원이었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강의장에 4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강사는 거의 한 뭐 대관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도 한 1,900만 원 정도를 7시간 만에 번 거예요. 하루에 1,900.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재테크 강의 할 때 저는 이제 이펙스,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하는 이펙스하고 그 자산인증 하고서 강의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 투자는 한 5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빚까지 합치면 한 70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빚이 없이 50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30대입니다. 부동산 경매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재테크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오프라인 업장만 해도 그래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정 수익들도 월 한 2천 정도는 되니까 네. 나머지 뭐 유튜브에서도 한 달에 한 8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4년 연속으로 4년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원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 인증이나 뭐 MTS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젊은 부자 TV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와인하고 이제 같이 다이닝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팀적인 게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플러팅 파티라고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5일 만에 모집한 거거든요. 이게 48,000원씩이니까 30명이면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도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법학자 훈훈이라고 하고요. 젊은 부자들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뭐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메인 직업이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항상 말하는 네. 직업이고, 그 다음에 무드림 베이커리 카페라는 이제 건대입구역에 네. 카페를 2층에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은 무드림 다이닝바라고 칵테일 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5년이나 됐어요. 대전에서 파티룸 하나 작게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훈훈 펜션이라는 충남 금산에 위치한 애견 펜션을 하고 있고요. 훈훈 농장이라고, 아직은 농장은 수익화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앞에도 지금 또 카페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애견 동반 카페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연 중개업으로 네. 교육 스타트업도 지금 운영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사실은 그게 대학원생 모임이 모태가 된 교육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강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지식 서비스 같은 블로그 강사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강사, 주식 강사, 그리고 이제 주식 유튜브 채널도 현재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 게 많네요. 나 요새 조금 번아웃이 사실은 조금 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좀 이슈가 생겼는데, 요리사를 새로 뽑은 분이 사실 어저께 하루 인수인계 받고 못하겠다고 한 게 네.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죠. 아무래도 요리사는 있는데 네. 주방 보조가 필요하니까 그분을 뽑을 때까지는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총 운영하는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 업장에 대한 회의감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도 어쨌든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맞아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야외 공간으로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번화가긴 해도 사실은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프라인 공간은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온라인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구독자가 15,000명 정도 3개 채널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야. 지금 수입이 그래도 한 달에 800-9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전에 그 MBC 방송에도 출연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벌써 그게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PD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은 인증 절차가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증을 하고 그리고 채널에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네. 회사 사람들이 네. 제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저도 굳이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비밀로 했었고, 네. 근데 아무래도 교내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 공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알게 되고 소문이 좀 나면서 사실 좀 난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업이잖아요. 네. 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소개가 됐던 게 월 그래도 한 1,500 정도 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너는 여유가 있으면서 못하러 그렇게 시간 강사를 하고 있냐, 약간 그런 시선들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안 좋게 보신 분은 없었지만 나름대로는 인간관계는 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사실은 네.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더라도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최대한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 안 어울리게끔 네. 눈에 안 띄게끔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 차도 거의 뭐 구석에다가 약간 멀리에다가 대놓고서 걸어가거나 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얘 돈 잘 번다 그런 소문들이 좀 난 이후로는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카페 창업하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또 이제 지금은 주식 유튜브 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주식 유튜브 한 지도 벌써 4년이나 됐으니까 종목 추천 좀. 저도 지금 유사투자자문업을 내고 네. 어떻게 보면 리딩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합법적인 리딩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상승하는 국내 주식들은 잘한다고 자부를 해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절대 국내 주식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는 무조건 빅테크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 말 그대로 한 30% 조정받으면 올해 안에 조정 올 테니까 네. 그럼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 뭐 국내 주식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라도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건대 입구역에 있는 저희 무드림 베이커리 그리고 무드림 다닝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독특한 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게 네. 된 건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파티가 열리는 술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파티가 열리는 날이어서 그래서 가서 좀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게예요? 딱새우에도 팔고 밀키트 앞에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어요. 원래 이제 국카페세모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진짜 뭐 리뷰도 3,000개가 넘었고 진짜 잘 되는 카페였는데, 확실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반토막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판매하는 술집으로 겸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장님,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2층은 무드림 베이커리 카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건 다 저희가 직접 매장에서 파티셰가 생산하는 것들이고, 이쪽에 이제 술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라서 술도 현재 판매하고 있고,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저희가 이제 주로 파티를 여는 파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못 나오시니까 발표 좋아하니까 그 역할을. 어때요? 괜찮아요? 장난 아니다. 저는 이걸 대박.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술집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카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영민이라고 제 이제 좋아하는 동생인데 이 친구하고 같이 여기를 파티를 자주 하는 술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오늘 첫 파티가 지금 열리는 날이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는 파티는 어떤 파티인가요? 대부분 다 20대, 30대 초반 정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와인하고 이제 같이 다이닝,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팀별로 게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플러팅 파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대 입구의 상권에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남녀가 식사를 하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것들도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나는 솔로 아닌가요? 나는 솔로 컨셉으로 하려고 안 그래도 파티 호스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기화해서 네. 누구나 SNS로도 신청을 해서 당일에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티를 그냥 주 3회 정도는 매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파티에 그 참가비나 이런 것도 있나요? 파티는 보통 뭐 3만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까지 각각 이게 콘텐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카페도 하고 있고 칵테일바도 하고 있고 직업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총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달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테크 강의 할 때 저는 이제 위텍스,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하는 위텍스하고 그 자산 인증을 하고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 순자산은 한 5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빚까지 합치면 한 70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빚이 없이 50억 정도의 네, 맞습니다.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직 30대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가 뭐 젊은 부자들이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하고 젊은 부자들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 모든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그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재테크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오프라인 업장만 해도 그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정 수익들도 월 한 2천 정도는 되니까 네. 나머지 뭐 유튜브에서도 한 달에 한 8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4년 연속으로 4년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원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 인증이나 뭐 MTS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젊은 부자 TV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MBC에서 먼저 검증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보다 좀 더 늘어나긴 했죠. 그때는 사업 초기였었고, 지금 그 사이에도 뭐 주식을 투자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던가 네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추가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수익의 좀 메인은 어떤 부분인가요? 오프라인 사업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거는 이런 업장에서 가져가는 순수익들이 뭐 그래도 한 월 500에서 한 800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그런 업장들이 3개 정도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멤버십 수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유튜브 멤버십 수익이 한 월 800 정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좀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재테크 강의를 거의 40번 정도 했거든요. 매달 하고 있고 40개월 연속으로 제가 재테크 강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식 서비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카페를 창업하는데 카페를 2호점, 3호점, 4호점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늘려봐야 매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업장. 그리고 또 내가 인테리어비라든 고정비가 또 들어가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게 되고 이슈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 이 카페를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만 한다면 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 이런 카페,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파티 술집 이런 것들도 다 강의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좀 현타가 왔던 게, 시간 강사 월급이 시급이 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2시간 강의를 하니까 그럼 14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그럼 5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강사들이 뭐 보따리 상이라는 이런 오명도 쓰고 있고, 뭐 하다못해 강의를 한 4-5종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생계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 강사로 고민하고 있던 시절에 블로그가 더 잘 되고 싶어서 블로그 강의를 강남으로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블로그 강의비가 7시간 강의가 49만 원이었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강의장에 4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강사는 거의 뭐 대관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도 한 1,900만 원 정도를 7시간 만에 번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굉장한 현타가 왔습니다. 하루에 1,900.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박사 수료까지 하는데 거의 8년 정도가 걸렸고,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대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7시간 만에 1,900만 원을 벌었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재테크 유튜브를 볼 때도 그렇지만 어떤 부정적인 모습 또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물론 들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도 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이 49만 원을 사람들을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들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블로그 강의도 네이버에서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좀 이분의 강의하고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수정해서 저는 좀 더 완벽한 강의를 만들었고, 가격은 4분의 1인 1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던 게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강사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자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그 질문은 제가 7년 전에 블로그 할 때도 이미 블로그 시장 레드오션이야 라는 얘기 들었었고요.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유튜브 누가 지금 시작해,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지금 1년 반 만에 어쨌든 월 한 500 이상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단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내가 10만 원, 2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블로그 강사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블로그 강의를 들어야 되고, 주식 강사가 되고 싶으면 주식 강의는 뭐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대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강의를 먼저 들어서 구조를 파악하고 내가 목표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엔 리뷰수잖아요. 리뷰수가 많이 있어야지 상위 노출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1회, 2회 강의를 할 때는 절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받더라도 뭐 1,000원, 2,000원 굉장히 소액을 받고, 그 대신에 그렇게 받는 조건으로 리뷰를 받는 거죠. 의무적으로 리뷰를 받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전자책을 따로 준다는, 그러니까 강의안 같은 걸 잘 정리하면 전자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강의안 전자책을 주는 조건으로 리뷰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플랫폼이든지 결국엔 리뷰 수가 많아야지 상위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에서도 다 굉장히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는 강사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은 초보라도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지금 탈직장을 하셨는데 다른 이제 탈직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예전부터 후배들이 사실 진로를 고민할 때 많이 했었던 말인데요. 본인은 해왔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세 가지가 맞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마저도 제가 해왔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았던 거고, 저도 지금 거의 한 7개, 8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 오래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묶여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퇴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면서 정부 지원 사업들로 창업 같은 거 하는 교육 같은 걸 들으러 다녔었고, 창업 지원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도 제가 사실 3년 동안 2억이나 받았거든요. 그것도 3개나 선정이 되면서 이 3개 선정될 때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선정될 때 직장 다니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전문성이 이 분야에선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들보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직업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확신이 되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결국엔 선택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계신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좀 살아남기 위한 사장님한테 좀 필살기가 있나요? 사실 제가 4년간은 북카페 세모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파티가 열리는 무드림 다이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개 다 보면은 이것도 그냥 카페가 아니고 북카페인데 또 보시는 것처럼 베이커리를 직접 생산하는, 저희가 만드는 베이커리가 10개가 있어요. 베이커리를 10종류나 생산하는 북카페.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에 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건대 입구에 북카페가 8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다 아쉬운 점들이 그냥 원두커피밖에 안 주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카페는 엄청나게 많은데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약점들을 저는 보완한 베이커리 하는 북카페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술집 같은 경우도 건대 상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엄청 많죠. 엄청나게 많고, 말 그대로 헌팅 술집도 많고 뭐 되게 많아요. 경쟁력을 가지려면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플러팅 파티를 할 수 있는 술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3회 정도 열리거든요. 수목금 이렇게 3회 정도가 열리는데,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헌팅 술집을 가거나 이러면은 말 그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SNS로 대략 남녀 성비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20, 30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은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SNS 채널을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30명 마감되면 못 들어오겠지만, 여기서 오늘 내가 저희 SNS를 봤는데 25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바로 신청해서 입금하고 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20, 30대들 썸녀도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플러팅 파티 술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술집이 있나요? 제가 시향조사 한 바에서는 없었고, 그나마 하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게, 제주도에서 다이닝을 하면서 20, 30대한테 입장료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식사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술집이 뭐 서울에도 지금 뭐 지점을 오픈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템 보고 다른 데서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든지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저희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인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셔서 진입장벽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모객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0명씩 이렇게 단체로 계속 오고 하면 와, 이것도 진짜 사실 5일 만에 모집한 거거든요. 수익 쏠쏠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게 48,000원씩이니까 30명이면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도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입니다. 평일에 그냥 손님 없어서 노는 가게들도 그렇죠. 많은데 맞습니다. 머리가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제가 예전부터 사실 커뮤니티 활동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한 8, 9년 정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 핸드폰에도 안 깔려있는 앱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모임 앱들이 깔려있고, 그런 모임 앱들에서 매번 모임을 만들어서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적 회원들만 해도 거의 6,000명, 7,000명이 되거든요. 사장님, 앞으로의 좀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목표 없는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냐. 저는 단 한 번도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전에 MBC 촬영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 시리즈 B가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B 정도 100억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100억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그것도 저는 이제 어쨌든 MBTI로 따지면은 ENTP거든요. P예요. 계획 없는 삶을 좋아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냥 계획 없이 갑자기 일본 여행 가고 싶어서 주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고요. 계획 없이 살면서도 별일이 없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별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네. 리스크가 있어도 안 되고 당연히 신경 쓸 일들이 최대한 적은 게 제 목표입니다. 사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혹시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에 사는 외로운 20, 30대 분들이 있으면 인스타에 무드림 파티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많이 핫해지면은 못 들어오니까 핫해지기 전에 검색해서 오시길 바랍니다.